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퍼스널 트레이너의 직무,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현실로 또 필드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퍼스널 트레이너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단순히 운동만 가르쳐 주는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T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PT는 어떤 일을, 그 직무라는 것은 직업적 업무라는 뜻인데요. 어떤 직업적 업무를 행하는가, 그에 대해서 한다면 그걸 좀 어떤 시간적 순서대로 얘기한다면은 PT라는 직업은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하나의 그 직업이기 때문에 PT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자격증을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업자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로서의 어떤 직업, 직무,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PT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직무, 일반 직업과 차별을 낼 수 있는 PT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 그걸 이제 고유 직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일반적 직무, 고유 직무, 그렇게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 직무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영업과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가장 다 일반적 직무겠죠. 그래서 PT도 하나의 내 사업으로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홍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나 요즘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홍보, 마케팅 관련 쪽이 약하다면은 그 사업은 아마 성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PT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PT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실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홍보와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PT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업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도로 따로 논하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PT 직무와 또한 중요한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상담입니다. 상담. 실제 이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야 우리는 이제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 여부, 즉 수입은 계약 체결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상담을 잘해야 되는데, 상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속된 말로 말빨이 좋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그 마음, 찾아왔는지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 확신,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심어준다면은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 실제 상담은 고객의 어떤 뭔가 이 컴플렉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상담을 듣고 그 사람한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의 컴플렉스를, 문제점을 우리는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준다면은 고객은 아마 거리낌 없이 아마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확신을 잘 심어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PT가 되는 길이 아주 사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을 받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바로 필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본인 스스로들이 아마 그것을 느낄 겁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알고 PT를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PT로서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본인 스스로한테 나는 아직까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지식의 어떤 체계적 이해,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 응용한다는 것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필드에서는 그 지식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지식을 거기에 맞는 고객의 케이스에 맞도록 우리가 응용하고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지식 자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암기를 한다, 외운다, 이런 식의 공부는 아무리 현실에서는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또 이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공부가 이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고유 업무, PT의 업무가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죠. 고객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이라는 것은 고객의 정보를 토대로서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넌센스가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수집하느냐, 무엇을 수집하느냐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수집만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집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분석하느냐, 그러한 어떤 분석 방법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PT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PT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가 뭐 마케팅 이런 걸 빼고 이 고유 직무에서 논할 때 고객의 정보 수집 및 이 분석 능력이 한 50% 정도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것 또는 시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철저한 고객에 대한 어떤 분석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정보로 철저하게 수집을 해서 다 분석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고객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맞춤, 그래서 이제 그 운동 프로그램은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고객님한테 이런 프로그램 뭐 부하나 운동 종목이라든가 빈도수라든가 세트 수라든가 휴식 시간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에서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만 고객께서는 당신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고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고객은 또 여러분과 어떻게 여러분 말을 스스로 잘 따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 고객의 어떤 몸의 변화도 생각 이상으로 빨리 바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객의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운동 프로그램 또는 시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 트레이닝 지도입니다. 이 트레이닝 지도도 고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내가 운동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내 경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해부학적, 역학적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도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지도 하나하나 할 때 왜 그런가에 대한 근거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왜 이런 운동을 왜 이렇게 할까? 옛날은 다르게 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할까? 그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고객은 또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도 신뢰할 수 없다면 고객은 또 여러분의 말을 잘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도 철저히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주기적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달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객의 몸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고객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거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유나 근거라든가 이런 게 설명해 준다면 아마 고객들께서는 아마 여러분들 더 잘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기적 평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매뉴얼이 고객을 하는 어떤 철저한 관리 매뉴얼 어떻게 고객을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 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PT에 대한 업무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업무들은 사실 생각보다 실제 하시면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걸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굉장히 사실은 난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만 진짜 우리가 PT로서의 기본적 능력을 갖추었다. PT로서의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상담 능력, 그 다음에 고객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수집에 대한 분석, 그걸 토대로 한 아주 고객 맞춤 운동 프로그램 및 시기 프로그램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적절한 해부학적, 의학적 법칙에 맞는 트레이닝 지도, 그러고 나서 주기적 평가, 그 다음에 어떤 고객 관리 매뉴얼,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과의 어떤 퍼스널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면은 뭐 어느 누구도 아주 완벽하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PT가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모두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이 PT 어떤 직접적 매뉴얼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굉장히 또 설명을 많이 요하는 문제고 또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 방법론적인 것도 상당히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실전에 가시더라도 내가 참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탄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3번째 컬럼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